자, 12월 8일 일요일 부경경마 사전 예상 방송이 되겠습니다. 오늘의 이제 부경경마는 서울에서 한 경주가 깨지면서 부경이 6경주에서 7경주로 늘어났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부경 1경주 12마필 출전 이외의 나머지 경주는 다 12마필 게이트를 꽉 채우고 있습니다. 역시 부산의 편성이 조금은 더 재미있는 편성이 많다. 이렇게 볼 수 있고요. 오늘 부산 경마는 어쨌든 부산에서 넘버원이라고 할 수 있는 김혜선 기수가 기승정지, 그리고 다나카 기수가 기승정지입니다. 저는 김혜선 기수가 출전했을 때 좀 재미가 있는데, 김혜선 기수가 나오질 않으니까, 재미는 조금 반감된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본격적으로 사전 예상 방송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부경 1경주입니다. 국산마 6등급 연령 오픈 별정 A형 1200m 전체 10마필이 출전을 하고 있습니다. 비교적 10마들이라고 봐야죠. 전적이 그렇게 많지 않은 마필들, 2세, 3세 마필들이 출전을 하고 있는데, 아무래도 이 3세 마필, 보여줄 걸음 다 보여준 3세 마필보다는 보여줄 걸음이 남아있는 2세 마필들이 조금은 더 눈에 띄는 그런 경주입니다. 자, 여기에 2세 마필이 3번마 선제, 5번마 퀸티케, 6번마 벌교왕초, 7번마 모닝듀, 이런 마필들이 좀 장래 발전 기대치를 좀 갖고 있는 마필들인데, 이 중에서 3번마 선제는 이제 데뷔 전에 나오고 있는 마필이고요. 아무래도 전체적으로 이 7번마 모닝듀가 많은 인기를 가져갈 것으로 보이고, 좀 앞선 전개가 가능한 마필, 여기에 벌교왕초가 따라가는 전개 속에서 막판 한 발을 노릴 마필에서 이 두 마필의 조합이 많은 인기를 누릴 것으로는 보입니다. 근데 일단 보여준 모습으로는 이제 그럴 가망이 좀 높기는 한데, 그러면 6번마 벌교왕초와 7번마 모닝듀 이 두 마필을 봤을 때 어느 마필의 전개가 더 좋을 것이냐라고 했을 때, 저는 이번 경주에 이 7번마 모닝듀가 선행을 가서 손쉽게 한 바퀴 돌 수도 있죠. 근데 이 마필을 좀 견제할 수 있는 마필이 5번마 퀸티케입니다. 이 마필이 데뷔전에서 막판 걸음이 조금 모자라는 그런 느낌의 마필이긴 한데, 어쨌든 초반 스타트 능력이 아주 뛰어나진 않지만 이 편성에서는 충분히 선행을 갈 수 있는 편성입니다. 그러면 게이트가 조금 더 안쪽 게이트에 있기 때문에 5번마 퀸티케가 앞에 나가고 7번마 모닝듀가 어깨 짚어가는 그런 전개 속에서 6번마 벌교왕초가 따라가는 그런 전개가 나온다면, 전개로는 솔직히 6번마 벌교왕초의 전개가 저는 제일 좋아 보이고요. 결국은 이 인기마 세마필의 싸움이 될 가망이 높은데, 여기에 또 하나의 인기마가 이 4번마 돌아온 삼손입니다. 이제 송경윤 기수가 기승을 하고 있고 1200m에서 입상 경험을 갖고 있는 마필이죠. 근데 이 경주 이외의 나머지 경주는 다 바닥권의 마필입니다. 물론 1400도 있고요. 그렇기는 하지만, 근데 저는 이 돌아온 삼선이 만약에 입상에 성공을 하려면 경주의 흐름이 상당히 좀 느려야 된다라고 보는데, 이번 경주가 아주 빠르지는 않지만 그렇다고 아주 느린 경주도 아니란 얘기죠. 그랬을 때 돌아온 삼손이 막판 추입 탄력, 추입 타이밍을 잡을 수 있느냐라고 했을 때는 조금은 어려울 수도 있다. 이렇게 보고 있고, 외곽에 있는 이 9번마 블랙 웨이브, 이 마필도 앞선을 갈 수 있는 마필입니다. 근데 게이트가 상당히 좀 불리해졌죠. 외곽이라는 게 좀 불리해졌고, 글쎄요, 아직 걸음이 다 나왔다, 10번을 뛴 마필이기 때문에 어느 정도 가늠은 되는 마필인데, 막판 근성이 조금은 모자란 그런 좀 아쉬움을 좀 갖고 있는 마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9번마 블랙 웨이브도 가능성은 있지만 초반 선행 경합에서 좀 밀릴 가망이 높고요. 오히려 저는 이 데뷔전에 나오는 3번마 선제, 이 마필이 솔직히 주행 심사에서는 이렇다 할 모습을 보여주지를 못했죠. 기록도 별로 안 좋고. 근데 이제 김동현 기수가 기승을 하는데, 조교 모습을 보면 주행 자세는 상당히 좀 경쾌해 보입니다. 좀 가벼워 보이는 그런 느낌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어차피 나머지 마필들이 어느 정도의 능력은 다 보였기 때문에 그렇다면 능력이 어떻게 나올지 모르는 3번마 선제가 게이트의 이점으로 좀 선입권 따라가는 전개만 좀 할 수 있으면 저는 막판 한 발도 가능하다. 그리고 조교 모습도 상당히 괜찮아 보였기 때문에 이변의 가능성도 어느 정도 좀 있다. 이렇게 보는 편성입니다. 자, 그래서 이번 경주 마번을 정리하면요. 저는 입상 가능마로 6번마 벌교왕초, 7번마 모닝듀, 5번마 퀸티케, 그리고 복병마로 3번마 선제, 이 네 마필의 선전을 기대해보는 편성입니다. 자, 부경 2경주입니다. 국산마 5등급 연령 오픈 암말 핸디캡 1200m 전체 12마필이 출전을 해 있습니다. 앞으로 나머지 경주는 다 12마필 출전입니다. 그러니까 게이트가 좀 꽉 차 있는 경주죠. 자, 이번 경주는 이제 두 가지 측면을 좀 생각을 해야 되는 경주로 보여집니다. 첫째는 앞선 전개를 하는 마필이 엄청나게 많은 편성입니다. 그러니까 초반에 자리 잡기 싸움은 상당히 좀 치열할 수밖에 없는 그런 편성으로 보여지는데, 그렇다고 두드러지게 순발력 좋은 마필이 있냐면 또 그렇지도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너도 나도 선행 가려고 초반에 상당히 좀 치열한 접전이 벌어질 수 있는 경주고, 두 번째는 휘양마들입니다. 휘양마 두 마필이 나오고 있는데 이 휘양마 두 마필이 다 기본 능력을 갖고 있는 마필이죠. 그럼 이 휘양마를 어떻게 처리할 것이냐, 이게 상당히 중요한데, 자, 이번 경기에 나오는 휘양마가 4번마 스위트버만 32주 만에 출전을 하고 있고, 10번마 사막의 꽃 39주 만에 출전을 하고 있습니다. 자, 10번마 사막의 꽃은 앞선 전개를 하는 마필이고 순발력이 상당히 좋은 마필인데, 승분한 이후에는 솔직히 그렇게까지 발빠른 모습을 보이지는 못하고 있지만 어쨌든 밀고 나와서 앞선 전개를 하는 마필입니다. 4번마 스위트버마는 일단 전개가 괜찮은 마필이죠. 따라가는 전개가 가능한 마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기본 능력으로 봐서는 솔직히 4번마 스위트버만이 여기에 나와 있는 마필들 중에서는 가장 좋지 않느냐, 이렇게 보여지는 마필인데,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문제는 장기 휴양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휴양 복귀 전인데 어떤 모습을 보일까, 그리고 과연 이 경주에 좀 적응을 할 수 있을까, 이런 부분도 조금은 생각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 두 마필을 어떻게 처리하느냐에 따라서 배팅의 향방은 좀 달라질 수가 있는데, 저는 기본적으로 이 두 마필의 휴양 전까지 보여줬던 어떤 능력, 그리고 최근의 주행 심사 모습이나 조교 모습을 봤을 때 쉽게 빼지는 못합니다. 쉽게 빼지는 못하는데, 그렇다고 휴양마를 축으로 놓거나 아주 좀 능력이 뛰어난 마필이란 모르겠지만 그렇게 보기까지는 조금 문제 요소는 안고 있기 때문에, 솔직히 이번 이 부경 2경주는 배팅하기는 상당히 애매한 경주고요. 당일 현장에서 컨디션 보고 판단할 수밖에 없는 그런 경주로 보여집니다. 여기에 제가 이번 경주에서 가장 좋아 보이는 마필은 이 8번마 논스톱 듀티입니다. 13번을 나와서 한 번에 우승, 한 번에 준우승을 한 마필이기 때문에 그저 그런 성적이죠. 그저 그런 성적인데, 이 마필이 이 10월달 경주부터 마필이 변화가 왔습니다. 그러니까 어떤 변화냐 하면 근성이 엄청 좋아진 거죠. 그리고 막판 탄력, 그러니까 힘이 붙기 시작하는 그런 마필입니다. 물론 이제 3세, 조금 있으면 이제 4세가 되는 마필입니다. 그러니까 이미 성장은 어느 정도 다 했다라고 보여지는데, 좀 늦게 마필이 좀 정신을 차렸다, 이런 느낌의 마필이고요. 조교 모습도 상당히 좋은데 최근 상태도 상당히 양호하고, 어떻게 보면 우에다 기수랑 상당히 좀 어울리는 마필입니다. 그러니까 앞선에서 막 승부를 해야 되는 그런 마필도 아니고, 선입권 붙여서 따라가는 전개 속에서 막판 한 발을 노리는 마필이기 때문에, 그렇다면 우에다 기수와는 좀 어울리죠. 우에다 기수가 스타트가 잘 안 되는 기수거든요. 그런 면으로 봤을 때는 저는 이 논스톱 듀티가 이번 경주에서는 상당히 좀 좋은 모습을 보일 수 있다라고 보여지고,
제가 이 당일 만약에 현장에서 배팅을 한다면 좀 인기권에서 밀려있는 마필입니다. 근데 좀 배당을 노리고 들어갈 수 있는 마필이 이 12번마 해운대 선샤인입니다. 자, 승군전입니다. 직전에 3착을 하고 3착으로 승군한 마필입니다. 그러니까 3착으로 승군한 마필을 승군전에서 좀 강하게 보기는 어렵죠. 그리고 이 마필은 입상 경험은 없습니다. 8번을 나왔는데 3착만 3번을 하고 승군한 마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뭐 대단한 능력을 갖고 있다, 뭐 이렇게 보여지는 마필은 아닙니다. 근데 제가 이 해운대 선샤인을 보는 이유는 조교가 상당히 좋습니다. 상당히 강하게 조교를 하고 있고, 이 마필은 막판 근성은 분명히 갖고 있는 마필입니다. 막판 근성이 있기 때문에 제가 이번 경주 편성 자체가 앞선에서 막 부딪혀야 되는 경주, 이번 경주가 이 9번마 매직 11이 전체적으로 경주를 주도하는 가운데 여러 마필들이 막 뭉쳐서 가야 되는 경주입니다. 그랬을 때 앞선이 막 뭉쳐서 마지막 직선주로 해서 서로 치열한 난타전을 벌일 때 아무 견제 없이 외곽에서 날아올 수 있는 마필이 12번마 해운대 선샤인입니다. 물론 제가 늘 말씀드리지만 확률은 높지 않죠. 확률은 높지 않은데, 확률이 높지 않다는 얘기는 거꾸로 얘기하면 들어왔을 때 배당이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어차피 이번 경주가 충마 없는 혼전기 구도입니다. 4번마 스위트 보만이 만약에 출주 주기를 어느 정도 맞추고 나온 거라면 당연히 저는 4번마 스위트 보만을 충마로 놓을 경주인데, 이 마필이 지금 단기 휴양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쉽게 가지는 못하고 10번마 사막의 꽃도 서승훈 기수가 기승을 했기 때문에 이 두 휴양마를 서승훈 다실바 기수, 승부가 되는 기수들을 태웠다라는 거기 때문에 쉽게 무시도 못한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번 경주가 상당히 좀 애매한 경주가 돼버리는 겁니다. 자, 그래서 저는 이번 경주 마번을 정리하면 제 소신대로 추천하겠습니다. 자, 입상 가능마로요. 8번마 논스톱 듀티, 12번마 해운대 선샤인, 4번마 스위트 버만, 그리고 복병마로 10번마 사막의 꽃, 이 네 마필의 선전을 기대해보는 편성입니다. 자, 부경 3경주입니다. 국산마 5등급 연료원분 핸디캡 1400m, 전체 12마필이 출전을 하고 있습니다. 자, 기본적으로는 눈에 확 띄는 선행마가 없는 편성입니다. 이 선행마 없는 편성이라는 마필을 좀 오해들을 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스태트가 딱 되면 어느 마필은 튀어나옵니다. 그럼 그 마필은 선행마죠. 근데 제가 선행마 없는 편성이라고 말씀드리는 이유는 최근에 이 마필들이 지금 뛴 내용을 봤을 때 앞선을 가는 마필들이 아니란 얘기죠. 이 얘기는 거꾸로 얘기하면요, 어느 마필이 기습적으로 선행을 가면 그 마필이 버틸 가망도 높습니다. 근데 문제는 이제 1400이기 때문에 1400m라는 거리를 만만히 버티기는 좀 쉽지는 않다. 이렇게는 봐야 되지만, 그래도 다 그만한 편성이라면 솔직히 선행을 가는 게 아무래도 우리나라 경마에서는 유리하죠. 근데 그렇게 딱 눈에 띄게 이 마필이 선행을 갈 거야 라는 그런 마필이 눈에 띄지는 않고, 몇 뒤의 마필이 좀 어울려서 갈 것으로 보이는데, 일단 제가 이번 경주에서 관심을 갖고 있는 말은 이 3번마 광야의 함성, 4번마 갤러퀸, 5번마 크레이지레오, 그리고 8번마 레인보우로드, 9번마 스톰파이터, 10번마 원더풀 비더입니다. 자, 12마필 추천하는데 한 6마필 정도를 제가 지금 보고 있는데, 일단 이 중에서 이 3번마 광야의 함성, 직전 경주에 좋은 모습을 보이면서 선입권 따라가는 전개 속에서 막판 탄력을 보이며 올라온 마필입니다. 근데 기수가 조창욱 기수입니다. 물론 직전 경주에도 조창욱 기수가 기승을 했기 때문에 이 마필과의 호흡은 괜찮겠죠. 괜찮은데 아마 이 조창욱 기수를 좀 아시는 분들은 아실 텐데, 상당히 좀 조창욱 기수가 처음에 기수 생활을 하고 어느 정도까지는 상당히 좀 잘 나가던 기수였습니다. 근데 어느 순간에 갑자기 복병 기수로 바뀌더니 최근에는 뭐 전혀
기수를 안 하고 뭐 트랙라이더로 갔었나 뭐 그랬었죠. 그리고 나서 다시 이제 기수로 돌아왔는데 저는 조창욱 기수를 보면 조금 아쉽습니다. 과거에 부상 경마를 좀 해보셨던 분들은 조창욱 기수 좋아하시는 분들이 상당히 많았거든요. 근데 최근에는 조창욱 기수가 기승을 하면 일단 버리는 마필이 되다 보니까, 근데 이번 경주도 역시 저는 조창욱 기수가 기승을 했기 때문에 조금은 불안하죠. 직전 경주에 입상을 하긴 했지만. 자, 4번 막 갤럽 퀸은 2세 마필입니다. 그러니까 아직은 보여줄 걸음이 많이 좀 남아있는 마필이고 최근 상승세입니다. 그러니까 최근 상승세이기 때문에 이 마필의 상승세는 절대 무시를 못합니다. 그 점도 있고, 이 갤럽퀸이라는 마필은 앞뒤가 다 되는 좀 전개의 이점을 보이고 있는 마필이고, 5번 막 크레이지 레오가 저는 뭐 아니면 도라고 보는 마필이에요. 이 마필이 조교할 때 보면 국산마 2군이죠. 이제 그레이트 위너와 병합을 하는데도 비교적 잘 따라갑니다. 그럼 그 모습만 놓고 보면 이번 경주에 솔직히 거의 충막감입니다. 충막감인데 이번 경주가 지금 승군전입니다. 승군전이고 전개 자체가 저는 좀 애매하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선입권 따라가는 전개를 좀 해야 되는데 어느 정도 앞을 붙여야 돼요. 붙여야 되는데 그러지를 못했을 경우에 그런 막판 탄력이 아주 막강하냐? 저는 그렇게 보진 않습니다. 차라리 이 마필은 앞선에 갔을 때 조금 더 힘을 낼 수 있는 마필입니다. 그러니까 초반에 전개를 어떻게 타느냐, 그게 좀 관건이 될 것으로 보이고, 어쨌든 승군전이기 때문에 상대는 좀 강해졌고요. 8번마 레인보우 로드를 봤던 이유는 선행이었어요. 지금 역에 나와 있는 12마필들 중에서는 그나마 스타트 능력이 제일 빠른데, 그렇다고 아주 빠른 게 아니다 보니까 뭉쳐뛸 수밖에 없죠. 그렇게 되면 레인보우 로드가 자력으로 마지막까지 버티기는 쉽지 않아 보이고, 자, 9번 마스턴 파이터도 역시 승군전입니다. 승군전인데 이 승군전 대비한 조교가 상당히 강합니다. 조교도 상당히 좋고, 직전 경주 살아나는 모습을 보였는데, 직전에는 이제 일본 게이트 편안한 선입권 자리에서 따라가는 전개를 했던 마필이고, 이번에는 9번 게이트 그리고 승군전이기 때문에 상대는 좀 강해졌고, 이 점이 조금 문제가 될 수도 있기는 하지만, 조교 모습이나 최근의 발전 기대치 뭐 이런 것까지 기대한다면, 그리고 이 마필이 이 사이먼 피오의 자마입니다. 이 사이먼 피오의 자마는 제가 보는 관점에서는 극과 극입니다. 잘 뛰는 말은 아주 잘 뛰고 못 뛰는 말은 아주 못 뜁니다. 평균이 별로 없어요. 근데 상당히 좀 사이먼 피오의 자마들이 단단한 모습을 많이 보여주고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스톰파이터가 승군전이지만 해볼 만한 상대를 만났고, 자, 10번마 원더풀 비더 6번을 나와서 한 번에 우승, 한 번에 준우승을 한 마필인데, 저는 이 원더풀 비더가 여기 나와 있는 마필들 중에서 기본 능력으로는 솔직히 가장 앞서 있다고 보는 마필입니다. 그런데 가지고 있는 능력에 비해서는 크게 성적이 나오지도 않고, 직전 경주 이 광야의 함성한테 진 마필입니다. 근데 이때 우에다 기수가 역시 기승하고 스타트가 안 돼 버렸죠. 그러면서 경주를 망친 경주인데, 다시 한번 1400m에 도전하고 이호식 기수로 기수가 바뀌었습니다. 그러면 이호식 기수는 아마 우에다 기수보다는 조금 더 빠르게 타이밍을 가져갈 겁니다. 그랬을 때 충분히 마지막까지 갈 수 있는 능력은 갖고 있는 마필이 10번마 원더풀 비더입니다. 그래서 저는 이 원더풀 비더가 이번 경주에 전개로는 상당히 좀 좋아 보이고요. 최근의 상승세로는 4번마 갤럽 퀸이 가장 좋은 모습을 보일 수 있다. 이렇게 보는 편성입니다. 자, 그래서 이번 경주 마번을 정리하면요. 입상 가능마로 4번마 갤럭퀸, 10번마 원더풀 비더, 9번마 스톤파이터, 그리고 복병마로 5번마 크레이지 레오, 이 네 마필의 선전을 기대해보는 편성입니다. 자, 부경 4경주입니다. 국산마 4등급 연령 오픈 핸디캡 1800m, 전체 12마필이 출전을 하고 있습니다. 형군의 기복마, 이 기복마란 얘기는 결국 부진마와 일맥상통합니다. 부진을 보이다가 한번 딱 우승해서 배당 내고 들어오는 그런 마필들이
대거 출전한 경주입니다. 그러니까 이번 경주도 역시 좀 혼전 구도로 흐를 가망은 있는데 두 마필이 딱 눈에 띄죠. 일단 8번마 블랙펠컨 최근에 상승세, 그리고 열심히 타는 박재희 기수가 기승을 했고 막판 탄력은 상당히 좋은 마필입니다. 물론 부경의 1800m가 앞선 전개를 하는 마필이 유리하기는 한데 그래도 능력을 갖고 있는 마필이라면 충분히 앞선의 마필을 잡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 경주에 이 블랙펠컨은 아마 선입권 따라가는 전개를 할 마필로 보여지는데 어느 정도 힘 한 배를 해가면서 초반에 전개를 해나가면 3, 4코너 이후 직선 주로에서는 분명히 한 번의 취입 타이밍은 나올 마필이고요. 이번 경주에 좀 앞선을 갈 수 있는 마필이 3번마 퀸즈로드입니다. 이 퀸즈로드가 뭐 능력이 뭐 순발력이 아주 좋다 이런 뜻은 아닌데 이번 경주에 그나마 좀 순발력을 보일 수 있는 마필이 9번마 스트라이크 존이나 10번마 태양으뜸인데 외곽에 있죠. 이 외곽에 있기 때문에 부경의 1800m에선 안게이트 선행마가 유리합니다. 근데 최근에 이 3번마 퀸즈로드가 계속 인기마였어요. 계속 인기마였는데 조금 아쉬운 승부를 했습니다. 근데 앞선 전개를 하면서 끈끈하게 좀 버티는 모습을 보였거든요. 자, 이번 경주에 송경윤 기수가 기승을 하고 3번 게이트이기 때문에 저는 이 마필이 선행을 가리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마필이 선행을 가면 솔직히 나머지 마필들이 쉽게 잡을 수 있는 마필이 없습니다. 결국 그럼 이 경주는 3번마 퀸즈로드와 8번마 블랙펠컨 이 두 마필의 단방 승부가 될 가망도 상당히 좀 높은 경주입니다. 그러니까 이 점을 좀 생각을 하셔야 될 것 같고 저도 아마 현장에서 특별한 뭐가 없다면 이 두 마필에 대한 믿음을 좀 갖고 갈 거고요. 만약에 이 두 마필이 뭐 예를 들어서 퀸즈로드가 선행 경합에 휘말려서 힘 한 배 실패한다든가 또는 블랙펠컨이 너무 늦게 취입 타이밍을 잡는다든가 이래서 엉뚱한 이 사이에 어느 한 마필이 끼어들 수도 있다라고 한다면 의외의 결과겠죠. 그렇다면 제가 지금 보는 마필은 배당마입니다. 뭐 여기 아마 뭐 닥터 넥스트나 5번마 스카이샷 뭐 7번마 베스트 챔프 뭐 이 정도가 좀 인기마가 될 것으로 보이는데 다 믿지 못하는 인기마거든요. 그럼 믿지 못하는 인기마를 볼 바에는 차라리 배당마를 보겠다라는 거죠. 제가 보는 마필은 두 마필입니다. 하나는 이 1번마 토프랜드 28번을 나와서 한 번의 우승 그리고 5번의 준우승 뭐 이제는 이제 보여줄 거름 다 보여준 마필입니다. 그런데 이 마필은 막판 탄력은 갖고 있는 마필입니다. 그리고 매경주 성적은 안 좋아도 항상 승부를 해왔던 마필입니다. 근데 직전 경주의 이 토프랜드의 모습은 좀 의외였습니다. 아예 힘을 못 썼거든요. 선입권에 약간 붙는 듯 하더니 원래는 거기서 3, 4코너 돌 때 조금 올라와 줘야 되는데 올라오지를 못하더라고요. 그 점이 좀 아쉬웠는데 자 이번에는 게이트가 1번 게이트입니다. 어떻게 보면 힘 한 배를 하면서 따라갈 수 있는 그런 전개를 탈 수 있는 위치에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토프랜드는 뭐 발주가 잘 안 돼서 갇힌다 하더라도 크게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그냥 꾸준히 자기 걸음으로 가서 3, 4코너 돌 때 앞선이 열리면 아마 안주로가 좀 열릴 가망이 높거든요. 그랬을 때 안쪽 주로에서 취입을 시도할 수도 있는 마필이 1번마 토프랜드고요. 또 하나는 이 12번마 코너원입니다. 이 마필은 솔직히 선행 선입이 다 되는 전개 이점을 갖고 있는 마필입니다. 근데 생각보다 이 마필이 갖고 있는 능력에 비해서 성적은 그렇게 좋지는 않습니다. 그리고 출주 주기가 조금은 길어졌는데 저는 이 마필이 갖고 있는 기본 능력을 생각했을 때 인기마인 3번마 퀸즈로드나 8번마 블랙펠컨에 절대 밀리지 않는다. 저는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결국 저는 이번 경주는 이 네 마필을 출전할 건데 특징이 이거죠. 3번마 퀸즈로드는 선행을 가면 전개가 유리하다. 8번마 블랙펠컨은 최근 상승세 그리고 조교가 양호하다. 12번마 코너원은 마필의 기본 능력 그리고 1번마 토프랜드는 게이트 2점의 막판 탄력
이렇게 볼 수 있다라는 거죠. 결국 현장에서 3번하고 8번 이 두 마필의 상태가 좋아 보이더라. 그럼 단방 승부로 가야 되는 경주입니다. 능력으로 봐서는요. 하지만 좀 해집고 들어갈 틈이 좀 보이더라 했을 때는 차라리 배당마를 놓고 배팅을 하는 것도 하나의 경마 생활입니다. 자, 그래서 이번 경주 마번을 정리하면요. 저는 입상 가능마로 8번마 블랙펠컨, 3번마 퀸즈로드, 12번마 코노원, 그리고 복병마로 1번마 투프렌드, 이 네 마필의 선전을 기대해보는 편성입니다. 자, 부경 5경주입니다. 혼합 4등급 연령 오픈 핸디캡 1600m 전체 12마필이 출전을 하고 있습니다. 자, 이 경주에서 가장 주목해야 될 마필은 역시 3연승에 도전하고 있는 2번마 희망란입니다. 승군전이죠. 어쨌든 승군전에 나온 마필이고 외산마들과 붙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이 마필이 진정 능력이 있는 마필이냐 아니냐를 가늠해 볼 수 있습니다. 물론 이번 경주에서 입상에 실패한다 하더라도 이 희망란이라는 마필 그럼 능력이 없다 이렇게 볼 수는 없지만 이번 경주에서 만약에 입상에 성공을 한다면 이 희망란이라는 마필의 능력은 한 단계 더 업그레이드된 능력으로 봐줘야 됩니다. 자, 이 마필이 데뷔전에서 인기가 거의 없었던 마필인데 12번 최외곽 게이트에서 밀고 나왔습니다. 그러면서 상당히 경주를 빠르게 끌고 갔는데 이 마필이 선행을 간 건 아니에요. 그러다 보니까 3선, 4선에서 막 외곽에서 삥삥 돌면서 밀고 나갔습니다. 그러니까 초반에 좀 앞선에 갔다가 약간 뒤로 밀렸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직선 줄에서 다시 올라온 마필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능력을 갖고 있는 게 솔직히 쉽지는 않습니다. 뭐 힘한 배를 하기 위해서 제어를 했다 이러면 모르는데 이 당시에 22번마 희망란이는 최선 승부를 한 거거든요. 그렇게 힘을 쓰면서도 뒤로 밀렸다가 다시 올라왔다. 이건 상당히 좀 이 마필의 능력을 조금은 높게 봐야 되고 그러다 보니까 이때 비인기마들이 들어오면서 엄청난 고배당이 터졌던 경주입니다. 자, 그럼 12번마 희망란이가 이때가 운이었냐? 그렇지 않으면 상대가 약했냐를 볼 수 있는 게 그 다음번 경주였는데 그 다음번 경주에는 선행 가서 여유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희망란이라는 마필은 향후 발전 기대치가 있는 마필 이렇게 돼버린 거죠. 근데 이제 다시 승군전에 또 나오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3연승에 도전을 하고 있는데 어쨌든 저는 이번 경주 희망란이 추천을 할 겁니다. 왜? 이 마필이 뛰는 모습이 너무 전개가 좋아 보입니다. 그러니까 선행만 고집하는 마필이 아니고 스타트가 됨과 동시에 그에 맞춰서 전개를 할 수 있는 마필. 그리고 이번에는 게이트까지 좋아졌습니다. 물론 상대는 많이 강해졌습니다. 많이 강해졌지만 과연 이 희망란이의 능력이 어느 정도일까를 좀 가늠해 볼 수 있는 그런 경주고 너무 이번 마필을 되면 좀 길게 설명을 드렸는데 자, 일단 희망란이 이 마필을 저는 좀 좋게 보고 있고요. 5번만 맨 오브 더 킹 아마 이 두 마필이 많은 인기를 끌 경주인데 저도 추천은 이렇게 하긴 할 건데 이 5번만 맨 오브 더 킹은 현장 상황은 꼭 좀 체크를 해야 되는 마필입니다. 이게 초반 스타트가 관건인 마필입니다. 이 1600m 경주거리이기 때문에 어느 정도 좀 앞선에 붙여 뛰어야 되거든요. 좀 기복을 보이는 마필인데 막판 탄력은 좀 갖고 있습니다. 근데 성적이 좀 들쭉날쭉하고 주행 모습이 그렇게까지 좋은 마필은 아닙니다. 그래서 저는 이 마필은 장거리 1800, 2000 여기서는 조금 문제가 있지 않을까라고 보는데 어쨌든 지금 1600까지는 저는 통할 수 있다. 거기에 정도윤 기수가 기승을 하고 있고 단점은 이제 부담 중량이 올라갔다라는 단점은 있지만 앞선 전개를 한다면 이거는 문제가 되지는 않을 것 같고 이 마필은 지금 4세 마필입니다. 그러니까 데뷔가 상당히 늦었다는 얘기죠. 4세 마필인데 이제 6점뿐이 안 됐습니다. 그러니까 아낄 이유가 없는 마필입니다. 최선의 승부는 필연인 마필이고 4번마 플라잉 크라운은 발전 기대치입니다. 이 마필은 향후에 분명히 더 뛰어줄 수 있는 마필로 보여집니다. 근데 지금 당장 이번 경주에서 승부를 할 수 있느냐라는 거는 조금 생각은 좀 해보긴 해봐야 되지만 저는 이 마필이 지금 편성이 상당히 셌었습니다.
두 번의 경주가 한 번은 도민일보배였고 데뷔전도 만만치 않은 상대들과 싸웠었기 때문에 저는 이 데뷔전의 모습보다도 차라리 이 도민일보배에서의 모습이 싸움이 되는 모습을 보였거든요. 물론 착차는 많이 났지만. 그래서 이 4번마 플라잉 크라운은 좀 강편성에서는 모르겠지만 일반 경주에서는 언제든지 통하는 걸음을 갖고 있다. 특히 이제 내년 3세가 되면 좀 더 힘이 찰 텐데, 그러면 조금 더 좋은 모습을 볼 수 있다라고 보여지고, 선행을 갈 수 있는 마필이 희망란이가 선행을 갈 때 방해를 할 수 있는 마필이 1번마 원대한 꿈입니다. 그리고 여기에 다실바 기수가 기승을 하고 있기 때문에 아마 어느 정도 인기를 가지고 갈 마필인데, 뭐 이 마필이 만약에 입상에 성공을 하면 저는 틀립니다. 틀릴 수밖에 없는데, 왜? 저는 이 마필을 추천을 안 할 건데. 그러다 보니까 어떤 생각이 드냐면 1번마 원대한 꿈에 좀 인기가 많았으면 좋겠어요. 그러면 제가 생각하는 마필이 배당은 더 올라갈 수가 있으니까. 저는 만약에 스타트가 딱 됐을 때 1번마 원대한 꿈, 2번마 희망란이 이 두 마필이 앞선을 가고 4번마 플라잉 크라운과 5번마 맨 오브 더 킹이 선의권에서 앞선의 마필을 압박을 가할 것이고 3번마 질주열정과 10번마 블랙볼트 이 마필이 막판 타이밍을 조금 노릴 그런 마필로 보여지는데, 일단 1번마 원대한 꿈이 선행을 간다 하더라도 저는 2번마 희망란이가 3, 4코너 지점에서는 넘어설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1번마 원대한 꿈의 전개가 저는 어렵다라고 보고 있는 거고, 선입구에서 따라오는 4번마 맨 오브 더 킹이나 4번마 플라잉 크라운하고 5번마 맨 오브 더 킹 이런 마필의 전개가 좋을 수 있다, 이렇게 보는 경주인데, 전체적으로 경주의 흐름은 상당히 빨라질 거고요. 10번마 블랙볼트는 좀 기복마죠. 그리고 글쎄 21번을 나와서 1착 1번, 2착 5번을 한 마필이기 때문에 보여줄 거름은 다 보여줬는데, 이번 경주가 생각보다 은근히 강한 편성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10번마 블랙볼트는 외곽이 불리함, 이런 것까지 감안을 했을 때는 승부하기 조금 어려워 보이고, 차라리 3번마 질주열정이 지금 뭐 보여준 모습은 없죠. 보여준 모습은 없는데 막판 탄력은 좀 있어 보이는 마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마 이 마필은 인기권에서 조금 멀어져 있을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견제 없는 승부가 가능한 거죠. 이 마필이 견제가 있느냐 없느냐, 타 마필의 견제가 있느냐 없느냐는 상당히 중요한 요소입니다. 자, 그래서 이번 경주 마번을 정리하면요, 저는 입상 가능마로 2번마 희망란이, 5번마 맨 오브 더 킹, 4번마 플라잉 크라운, 그리고 복병마로 3번마 질주열정, 이 네 마필의 선전을 기대해보는 편성입니다. 자, 부경 6경주입니다. 혼합 3등급 연령 오픈 핸디캡 1600m 전체 12마필이 출전을 하고 있습니다. 자, 이번 경주는 저는 기본적으로는 지금 인기마 선정구도입니다. 여기 인기마가 4번마 달빛 사냥꾼, 5번마 라운스트롱, 6번마 벌마의 전사, 이 세 마필이 상강구도를 형성할 것으로 보이고, 이 세 마필 선에서 좀 끝날 가망이 좀 높은 경주다라고 보고 있는데, 자, 일단 이 4번마 달빛 사냥꾼 7번을 나와서 한 번의 우승, 한 번의 준우승, 3착 3회를 한 마필입니다. 저는 이 마필은 가지고 있는 능력에 비해서 성적은 잘 안 나오는 마필로 보고 있습니다. 거기에 최근 계속해서 3착이죠. 계속해서 3착을 지금 하고 있기 때문에 이 점은 조금 아쉽습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좀 근성이 좀 부족한 거 아니냐, 뭐 이런 모습도 보이기는 하는데, 저는 이 마필이 갖고 있는 기본 능력, 체형 이런 거를 생각을 했을 때는 솔직히 말하면 이거보다 더 나은 성적이 나와야 됩니다. 근데 뭔가 한 발이 좀 아쉽죠. 그런데 자, 정도현 기수가 기승을 하고 있고, 그렇기 때문에 이번 경주는 좀 따라가는 전개 속에서 어쨌든 해볼 만한 편성에 달빛 사냥꾼 정도의 능력이라면 입상의 한 자리는 차지해야 된다, 이렇게 보고 있고, 자, 5번마 라운스트롱은 이 마필은 이제 국산마 혼합 4군마, 그러니까 국산마 4군에서 좀 헤맸었던 마필입니다.
사군 승군한 이후에 성적이 좀 안 나왔었는데 10월 4일 경주에서 이제 부담 중량을 낮추기 위해서 점핑을 했죠. 점핑 출전을 하고 입상에 성공한 마필입니다. 그래서 이제 정상적인 상군마가 된 마필인데, 이 마필은 솔직히 뭐 아니면 돕니다. 그러니까 성적만 놓고 보면 솔직히 현 군에서 쉽게 걸음이 통할 수 있는 그런 마필은 아닙니다. 그런 마필은 아닌데 편성으로 봤을 때 이번 경주에 강한 마필이 4번마 달빛사냥꾼, 5번마 벌마의 전사 정도입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기수가 서승훈 기수기 때문에 저는 선입권 따라가는 전개 속에서 차분한 전개를 좀 한다면 한 발은 쓸 수 있다 이렇게 보고 있고, 그러니까 편성이 조금 약해졌다 이렇게 보는 마필이고요. 자, 6번마 벌마의 전사가 지난번 경주에서 지금 출전하고 있는 원더풀 보브캣과 같이 출전 동반 입상을 하면서 고배당의 주인공이 됐던 마필인데, 자, 이때 이 벌마의 전사가 인기 8이었어요. 인기 8이었는데 그 전 경주는 이제 승군전에 나왔던 경주였고요. 근데 이 별마의 전사는 10번을 나와서 5번의 준우승, 우승이 없는 마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근성은 좀 부족해 보이고 뭔가 막판 한 발은 좀 아쉬운 그런 마필이긴 한데, 이 마필은 선입권 끝자락 쪽에서 막 치고 올라오는 그런 마필입니다. 그래서 저는 지난 경주에 이 벌마의 전사가 왜 이렇게 인기가 없었을까? 절대 뭐 인기 순위 8위 이렇게 갈 마필은 아니었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인기가 막 없는 가운데 입상을 해버리고 거기에 뭐 거의 인기 꼴찌였던 원더풀 보브캣과 동반 입상을 해버리니까 복승식에 353배를 터뜨리고 들어온 마필입니다. 복승식에서 350배라는 건 말이 안 되는 거죠. 그러니까 뭐 경마계의 속설상 고배당을 터뜨린 마필이 그 다음 경주에서 입상하기는 쉽지는 않다. 이건 뭐 경마계의 속설이죠. 그리고 그런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왜? 지난 경주에 터뜨렸다는 얘기는 능력이 있지는 않았다는 얘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약간의 어부지리성 승부였다라고 보기 때문에 그 다음 경주에 선전하기 쉽지가 않습니다. 근데 제가 아까 말씀드렸듯이 벌마의 전사가 지난 경주에 제가 생각하기에는 너무 인기가 없었던 겁니다. 이 마필이 갖고 있는 능력에 비해서는 따라가는 전개가 가능한 마필이니까. 그래서 이번 경주는 저는 6번마 벌마의 전사가 승부가 되는 그런 마필로 보고 있습니다. 자, 인기마가 세 마필이 나왔습니다. 세 마필이 나왔는데 이 세 마필의 특징이 뭐냐면 다 따라가는 전개를 하는 마필이라는 거죠. 그러면 이 마필보다 앞선, 다시 말하면 선행에서 버틸 수 있는 마필이 있느냐 없느냐를 찾는 게 결국 복병마를 찾는 겁니다. 1번마 글로리 크라운도 조교 상태는 좋아 보이기 때문에 현장 상태는 꼭 파악을 해야 되는데, 제가 이번 경주에서 선행을 가면 재미있는 승부가 될 마필로 이 8번마 마가리타를 보고 있습니다. 이번 경주 사전 예상에서는 인기도가 조금 밀려 있는데 당일 아마 현장에서는 어느 정도 좀 인기권에 들어갈 마필이고, 기본적인 순발력이 있는 마필입니다. 그리고 끈끈함을 갖고 있는데 직전 경주가 너무 무기력했습니다. 직전 경주에 4번 게이트도 좋았는데 선행을 못 갔어요. 아예 발주가 안 돼 버렸습니다. 그러니까 뒤에서 놀고 말았죠. 그러니까 뭐 좀 이렇게 말하면 뭐하지만 승부지가 거의 없었습니다. 근데 그때 모준호 기수가 기승을 했는데 이제 이성재 기수로 바뀌었습니다. 이마필은 이성재 기수가 어떻게 보면 적임 기수인데 한 가지 단점은 지금 2주 만에 출전했다. 출주 주기가 너무 짧죠. 근데 지난 경주에 뭐 한 게 없기 때문에, 어떤 액션을 취한 게 없기 때문에 힘 소진도 많지는 않았다라고 봅니다. 그렇다라고 한다면 2주 만에 출전하는 이 출주기이 짧은 것도 어느 정도 커버가 될 수 있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번 경주에 8번 마가리타가 만약에 선행을 가면 버틸 수 있다라고 보는 경주입니다. 이 경주의 편성 그리고 전개의 습성으로 봤을 때 인기마들이 다 선입권 쪽에 있기 때문에 그런 전개가 나올 수 있다라는 거죠. 자, 그래서 이번 경주 마번을 정리하면 저는 입상 가능마로 일단 저는 이 경주에선 달빛 사냥꾼이 가장 강하다 이렇게 보고 있는 편성이기 때문에 4번마 달빛 사냥꾼, 8번마 마가리타, 5번마 라운스트롱, 그리고 복병마로 6번마 벌마의 전사,
이 네 마필의 선전을 기대해보는 편성입니다. 자, 부경 7경주입니다. 2등급 연령 오픈 핸디캡 2000m 전체 12마필이 출전을 하고 있습니다. 자, 일단 뭐 이번 경주에서 뭐 가장 관심이 가는 마필은 역시 3번 막 그레이트 위너죠. 지금까지 10번을 나와서 우승 5번, 준우승 1번을 한 마필이고 3연승에 도전을 하고 있는 마필입니다. 3연승 도전이고 승군전이죠. 그리고 이번 경주가 발빠른 마필이 별로 없습니다. 7번마 윈드위너 정도가 좀 앞선에 붙일 수 있는 마필인데, 그러다 보니까 이 마필이 좀 편안한 선행을 갈 수 있는 편성의 호기를 만났고, 최시대 기수가 한동안 계속 안 좋았다가 부상 공백으로 좀 쉬었다가 나오고 있는데 최근에 상당히 좋은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이제 승군전이기는 하지만 3번만 그레이트 위너가 선행을 가면 2000m라는 경주 거리가 어떻게 보면 앞선에서 뛰는 마필이 좀 유리한 전개가 많이 나오기 때문에 3연승에 성공할 가망도 높다 이렇게 보는데, 글쎄요, 어쨌든 2등급 경주입니다. 지금까지는 3등급에서 싸웠고, 확실히 상대는 확 달라지는 거죠. 그러니까 제가 보는 관점에서는 이 4등급하고 3등급은 차이가 크지 않습니다. 근데 3등급에서 2등급을 가면 차이가 확 나버립니다. 그러니까 그 점도 조금은 생각은 해야 되는데, 그래도 3번마 그레이트 위너의 최근 상승세, 그리고 마필의 주행 습성, 뭐 이런 것까지 생각을 한다면, 전 3번마 그레이트 위너가 어느 정도는 좀 선전할 수 있다라고 보고 있고, 제가 이번 경주에서 가장 강하게 보는 말은 이 9번마 카탈리나 마린입니다. 자, 6경주에 나왔던 달빛 사냥꾼이랑 조금은 비슷한 개념의 마필입니다. 갖고 있는 능력에 비해서는 성적은 안 나오는 마필, 그리고 계속해서 아쉬움을 남기고 있는 마필. 이 마필이 어떻게 보면 앞뒤가 다 되는 전개의 이점을 갖고 있는데, 거꾸로 보면 특징이 없죠. 임팩트가 없는 겁니다. 뭐 선행 순발력이 아주 좋다라든가 막판 탄력이 막강하더라든가 그러지는 않는다는 건데, 결국 그런 마필들은 전개를 잘 타야 됩니다. 그러니까 결코 서두르지 않는 전개를 하는 기술, 그리고 편성의 전개를 보면서 따라가는 기승을 할 수 있는 그런 기술들이 기승을 했을 때 좀 더 좋은 성적을 낼 수 있는데, 지금 현재로서 부산에서는 뭐 멀로 기수만큼 말을 편하게 타는 기수는 없죠. 그래서 저는 이 9번 막 카탈리나 마린이 유현명 기수에서 지금 멀로 기수로 바뀌었는데, 저는 이 점도 좀 좋은 선택이 아닐까라고 생각하고, 마필이 갖고 있는 기본 능력, 그리고 늘어난 거리가 카탈리나 마린한테 유리할 것이냐 불리할 것이냐라고 했을 때 저는 유리하다고 봅니다. 왜? 이 마필은 꾸준하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저는 9번마 카탈리나 마린을 좋게 보고 있고, 5번마 금화 휴즈 휘트가 지금 10주 만에 출전을 하고 있습니다. 출전 주기를 조금 길게 갖고 가고 있는데, 기본 능력은 분명히 있는 마필인데 이 마필도 역시 승군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상대는 좀 만만치 않아졌죠. 그래서 당일 현장 상태는 조금 보긴 해야 되겠지만 강하게 보기는 어렵고요. 저는 조교 모습으로는 이 2번마 석세스 타임이 너무 좋아 보였습니다. 이 마필이 지금 부담 중량이 3kg가 내려갔죠. 직전에 경남 도민일보부에 출전을 했던 마필이고 4세 안말입니다. 14번을 나와서 2번의 우승, 2번의 준우승이기 때문에 성적은 뭐 소소한 성적을 내고 있고, 최근에는 조금은 바닥권에 있는데 뭐 경남 도민일보배, 동아일보배 뭐 이런 데 출전을 했었고, 직전 경주가 조금은 아쉬웠는데 이때 1번 게이트에서 멀로 기수가 기승을 했는데 스타트가 안 됐어요. 물론 이 마필이 스타트가 좋은 마필은 아닙니다. 스타트가 좋은 마필은 아닌데 밀고 나오면서 뭐 근성으로 꾸역꾸역 올라오는 그런 마필이었는데, 최근에는 이제 그런 모습을 보이지를 못했죠. 근데 이번 경주를 대비한 조교 모습을 보면 그냥 조교 모습이 상당히 좋아 보이고, 오늘 박재희 기수가 기승하는 마필이 조교들은 다 좋습니다. 그래서 이번마 석세스 타임이 어떻게 보면 좀 배당을 내고 들어올 수 있는 마필이 아닐까, 이렇게 보고 있는 경주고요. 여기에 지금 11번마 닥터 킹덤이 좀 인기만데 지금 15주 만에 출전을 하고 있고요.
글쎄요, 정도윤 기수가 기승을 하고 있고 기본 능력은 있는 마필이다 보니까 좀 인기마이기는 한데 저는 한 번쯤은 좀 지켜봐야 되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고, 기본 능력 갖고 있는 12번 마 I will be free, 이 마필이 최근에 좀 아쉬운 모습을 계속 보였습니다. 아쉬운 모습을 계속 보였는데 이 마필은 선취입이 다 되는 전개 2점을 좀 갖고 있는 그런 마필입니다. 다실바 기수가 다시 한번 기승을 하고 있는데 어쨌든 이 외곽에 하는 단점은 있지만 그냥 차분하게 따라가는 전개, 서두르지 않는 전개를 만약에 한다면 저는 좀 가능성이 있다라고 보고 있고, 제가 계속해서 좀 차분하게 따라가는 전개, 서두르지 않고 힘안배를 하는 전개 이렇게 얘기를 하다 보니까 결론적으로는 3번 막 그레이트 위너가 단독 선행을 갈 수 있는 찬스거든요. 그러니까 이 마필이 상당히 좀 유리한 전개가 될 수 있다라는 거고. 자, 여기서 제가 이번 경기에 추천은 안 할 건데 현장에서 꼭 한번 보셔야 될 마필은 이 1번 마 루카스 선입니다. 막판 추입 탄력은 막강한 마필입니다. 근데 스타트가 딱 되면 저 뒤에서 뛰고 앉아 있는 마필입니다. 그러니까 속 터지죠. 속 터집니다. 이 마필에 배팅을 하면. 근데 어느 순간에 이 날라오는 타이밍만 잡고 날라오는 모습을 보면 정말 발이 보이지를 않습니다. 그 정도로 멋있게 날라옵니다. 그러니까 그게 뇌리에 딱 받치다 보니까 계속 이 루카스 선에 대한 미련을 버리지를 못하고 있어요. 근데 최근의 모습도 보면 계속 착순권 언저리에 맴돌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경주거리가 2000m니까 한 번쯤은 더 노려보자 이럴 수도 있는데 글쎄요, 당일 현장을 좀 봐야 됩니다. 그래서 이번 경기에 저는 추천은 안 할 거지만 경주의 흐름이 만약에 느리게 흐러진다면, 다시 말하면 1번마 그레이트 위너가 전체적으로 경주를 끌고 가는 가운데 7번마 윈드 위너가 어느 정도 싸움을 하는 상황이 돼버려서 이 두 마필이 초반에 막 난타전을 벌이다가 막판에 걸음이 무뎌지는, 여기에 용천솔레미오까지 만약에 가담을 하게 되는 이런 경주가 돼버리면 경주의 흐름이 급격히 느려지거든요. 그러면 1번마 루카스 선도 기회는 올 수 있습니다. 그 확률은 높지 않은 거죠. 자, 그래서 이번 경주 마번을 정리하면 저는 입상 가능마로요. 9번마 카탈리나 마린, 3번마 그레이트 위너, 그리고 2번마 석세스 타임, 복병마로 12번마 I will be free, 이 네 마필의 선전을 기대해보는 변성입니다.